14년 전에 안산의 유일한 첫 여성 시의원으로 시의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일 가장 먼저 꼽자면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을 안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2군데 보건소에서 무려 1년에 20만 번의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만요. 그것을 민간병의원에서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안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12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이 민간병의원에서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간월동에 보건지소를 만든 것, 그리고 도의원 시절에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가장 기억나는 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죠? 가게는 텅텅 비어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는데 부모들은 직장을 갑니다. 직장에서 감염되면 어떡하나요?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대책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필수 예방품인 마스크를 찔끔찔끔 공적 공급한다고 내놓는 걸로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필수품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전 세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부모들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까지 5, 6년마다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병의원 수로는 5.4%, 그리고 병상 수로는 불과 10%에 불과하게 공공의료 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위급 시에 국가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공의료의 확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산을 정말 평화와 생명, 그리고 안전의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세월호 생명안전공원입니다. 아직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6년 전 우리 아이들의 희생, 그리고 그 이후로 부모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세월호 생명안전공원 반드시 계획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세월호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안산이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또한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안산에 꼭 어린이 전문병원 만들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료의 확대는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린이 전문병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특히 안산에는 장애 아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병원 꼭 만들어서 국가의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도 어떤 의료의 모델을 안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생명의 도시, 안전의 도시 안산 꼭 만들겠습니다. 민중당 낯서시죠?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어떠신가요? 또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어떠세요? 기억나시죠? 20년 전 새로운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탄생하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내걸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현실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비난과 반발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맨 앞장에 선 진보정당의 맥을 잇는 정당 민중당입니다. 또한 몇 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 수십만 수백만이 촛불을 들기 전에 수백 명, 수천 명부터 먼저 촛불을 들었던 정당 민중당입니다. 작년에는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데 가장 앞장서서 실제로 구속시켰던 그런 정당입니다. 지금은 불로소득 환수, 자산 재분배로
이 사회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가장 앞장설 진보정당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주목해 주십시오. 무상주택. 처음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교육, 무상의료처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에 의해서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2천만 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집은 그것보다 많이 있죠. 그런데 무주택 가구가 900만 가구에 달합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려 최상위 2천 가구가 평균 70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은 교육이나 의료만큼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기본은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 마냥 허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죠. 싱가포르이 그렇습니다. 호주도 어느 정도는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도 사회주택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룩셈부르크가 무상교통으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최상위 1%가 혹은 0.1%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여서 해결이 오히려 쉽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 걷어들여서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 누구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홍련아는 14년 전 안산 최초 여성 시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상위 1%가 가진 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무려 30%입니다. 이걸 바꾸는 일, 저 홍련아와 함께, 민중당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 많은 고민들 있으실 텐데요. 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차선 선택하지 마시고, 차악을 선택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선택 자신 있게 해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